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예요.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새우예요. 뭐지? 따라하세요. 아니 너무 다 알아 맨날 끝나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해봤는데 네, 저 아주 따라해봤어요. 부드러워서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댓글을 일단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요즘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맞아. 보고 있는데 정말 약간 랜선 친구들이 잔뜩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낙지버거님이 크루엘라를 또 보고 오셨나봐요. 그래서 저 크루엘라 보고 온 거 어떻게 아시고 흐흐. 저는 약간 이제 영화 보면 전공 심화하는 기분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어떡해. 근데 크루엘라는 진짜 BGM이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정말 취미가 일이 되면 참 그래요. 그리고 글렌짱님이 역시 크루엘라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의 주 내용은 크루엘라가 아니라 유전이었습니다. 엥? 글렌짱님이 드디어 유전을 보셨대요. 근데 천장 공포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진짜 유전 보면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머릿속에 박히는 장면들이 있어서 공감됐어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글렌짱님도 보셨나봐요. 일단 재생이래요. 그리고 도입부랑 마지막 부분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맞아. 그냥 난 눈물이 약간 찔끔 나는 그런 꼭 그런 부분 아니어도 좋았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셨네. 그리고 욜럽님이 저희의 크루엘라 리뷰편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엄청 길게 달아주셨는데 크루엘라에 대해서 달아주셨는데 디즈니라는 한계, 맑고 고운 세상, 착한 어린이, 착한 어른, 착한 세상 이라는 한계와 함께 악당 캐릭터를 새롭게 해석한다고 이런저런 서사나 설명을 붙여버려서 오히려 평면적이고 밋밋하게 만들고 상상의 여지를 없애버린 듯해요 라고 아쉬움을 해주셨네요. 저랑 창마가 이런 아쉬움을 그때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속편 만든대요. 그러게. 정말? 네. 우리 셋 다 속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나오면 보러 갈 것 같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넘버 917님께서 최근에 재밌게 본 컨텐츠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나쁜 아이들이라는 작품이랑 그다음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팬이신가 봐요. 최근에 더 랍스터랑 킬링 디어를 재밌게 보셨다고. 네, 요 세 작품 모두 다 숨막히는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 있었다. 또 핑퐁 작가 마츠모토 타이오의 만화책 넘버 5도 지금 읽고 있어요. 내용이 엄청 흥미롭네요. 라고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2화에서 언급했던 작가인데 진짜요? 그거 보고 해주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가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츠모토 타이오 그래 이 작가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새우가 얘기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핑퐁이라는 게 그 탁구 스포츠 만화거든요. 근데 요새 라켓 소년단 하잖아요. 맞아.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가지고 다시 읽으려고요, 만화를. 새우 만화책 대여해 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오예. 그리고 또 약간은 무심한듯님이 110화의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군요. 이번 에피소드도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귀여운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나이스드림님이 110화 저희 원작을 재해석한 왓플릭스 추천 에피소드에 저희가 추천한 모든 영화를 다 보셨대요. 역시 나이스드림님.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너무 인상 깊게 보았던 로건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의 지치고 고독해 보이는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욜럼님은 그 원작에 있는 컨텐츠 추천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스티븐 킹 원작 영화 중에 원작자 스티븐 킹이 싫어하는 재해석 영화를 추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재밌다.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
그리고 또 다른 소설 원작 시계태엽 오렌지를 강추. 그리고 로리타도 언급해 주셨네요. 로리타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다. 시계태엽 괜찮아요? 시계태엽 뭔가 저는 기분 나빠서 보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분 나쁠 나빠. 것 약간 같아서. 보고 나면 약간 정신 나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샤이닝은 진짜 재밌고, 맞아. 음. 샤이닝 재밌었어. 로리타도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사실 기대 하나도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길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버 917님이 또 저희 원작 재해석한 왓챠 넷플릭스 영화 3편 추천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너무 많이 해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넘버 917님 지금 계속 후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랑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라는. 힘이 나네요. 힘이 나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까날님께서 그 110화의 리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가씨에서 마지막 씬은 굳이 필요했나 싶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지르지 않으면 퀴어 영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 마지막 씬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를 여성들의 우정으로 받아들이는 감상을 본 적이 있다. 진짜 충격적인데? 퀴어는 이렇게 참 잘 지워진다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이런 세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6월이 사실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만 웃으면 안 되지 참. 호국 아이, 보훈의 그래. 달. 웃지 말자. 네, 중요하죠. 네, 현충일에 다들 그 묵념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 프라이드 먼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존재들, 다양한 사랑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고 또 멋진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거를 하는 또 시기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주제는 프라이드 먼스에 같이 보면 좋을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입니다. 지금 각자 어떤 걸 들고 왔을지 매우 궁금한데 자 그러면 각자 어떤 컨텐츠를 들고 왔는지 키워드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새우 먼저 저는 거짓말.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 창만은요? 3대. 네, 염상섭의 3대처럼 그 3대. 제 아, 이름은 그 3대. 네. 뭔가 오늘 유난히 키워드가 알쏭달쏭한데? 재미없어. 꽁치는요? 저는 불륜. 불륜 안 돼. 불륜 멈춰. 칼칼. 거짓말과 불륜 센데 뭔가 다크해. 전 그쵸. 다크하지 않아요. 저도 다크하지 않은데 제가 먼저 할게요. 정말 3대 뭔지 전혀 모르겠어. 거짓말 3대? 다음에 3대 가죠.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영화고요. 메종드 히미코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프라이드 먼스랑 관련이 있구나. 매우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안 보셨어요? 네, 안 봤어요. 아예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근데 그렇다면, 워낙 많이 들어봐서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더 재밌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되게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예요. 2005년작이니까 16년 전이네요, 벌써. 최근에도 되게 재밌게 본 퀴어 영화, 뭐 이런 프라이드 먼스가 어울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걸 들고 왔어요. 그 이유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엄청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2000년대 초반에 본 작품들이 저를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성애라는 내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범주를 넓혀주고 사랑의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저한테 큰 울림을 줬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균열을 내준 작품이에요. 특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의 타깃 시청자는
다양한 사랑이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약간 물음표가 남아있는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특히 더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에요. 메종드 히미코에서 히미코는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고요. 메종드는 이제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미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화 제목은. 히미코는 누구냐? 바로 여성 주인공의 아빠입니다. 근데 히미코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M2F라고 하면은 정확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단어화하는 게 참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남성,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자라다가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거를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자기 아내랑 딸을 말하자면 남겨두고 집을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도쿄의 어떤 게이바의 마담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쭉 살아온 그런 사람인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어떻겠어요. 진짜 죽이고 싶은 거지. 너무너무 싫은 거죠. 아빠라는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해요. 이제 이런 여성이 이 영화의 주인공 사오리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사오리의 시선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어떤 상태냐면 아빠가 집을 나간 다음에 엄마가 혼자서 사오리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게 키웠겠어요.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결국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오리는 혼자 남아가지고 되게 변변치 않은 건축사무소 격리 같은 걸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별로인 회사예요. 되게 조그마한 사무소인데 사장님이 여자들한테 되게 엄청 찝쩍대고 맨날 불륜 항상 저지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엄청나게 별로인 사장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오리는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더럽다 이러면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누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미남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미남? 엄청나게 미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되게 젊어요. 약간 또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미남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의 아버지 히미코의 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야? 이러면서 사오리가 진짜 약간 정색하고 싫어하죠. 당연히. 왜 찾아왔냐고. 나는 그런 아버지 모른다. 이러면서 정색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의 애인이자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려서 매우 위독한 상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히미코가 지금 이제 마담을 은퇴한 다음에 작은 실버타운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실버타운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메종도 히미코예요. 지금 실버타운의 재정도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너가 그래도 딸인데 아버지 마지막 길에 와서 좀 간호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오리가 이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거절을 해요. 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마음 전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미남이 거대한 사례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경제난 이제 항상 가난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사오리가 오케이를 해요.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에요. 레이스 침대가 이렇게 쫙 있고 아주 우아하게 레이스 막 그런 비단 가운 같은 거를 입고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아빠가.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오리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아빠가 불쌍하고 이러던 거라기보다는 너무 싫고 와, 뭐 말도 하기 싫고 뭐 이런 상태이고 딱히 사실은 이제 아빠인 히미코도 딸한테 뭐 다정하게 굴거나 뭐 내가 미안했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아빠가 굉장히 태도가 고고하고 우아하거든요. 진짜 약간 마담의 그 느낌 그대로예요. 아픈데도. 그래서 사오리는 괜히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을 생각해서 간호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곳이 늙은 게이들의 어떤 보호소인 만큼 이 집에 모인 사람들도 캐릭터가 엄청 독특하고 사오리의 눈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못 견디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받지만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한 명뿐인 이 젊은 여성을 이제 이 할아버지들이 챙겨주고 뭐 이러면서 이들의 사연을 하나씩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끝나면 뻔하죠. 뭔가 우정을 나누게 되고 뭐 아빠랑 화해하고 뭐 이럴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엔 또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히미코가 엄청 도쿄에서 유명한 마담이어가지고 이 히미코와의 관계 때문에 이 실버타운을 후원해왔던 되게 늙은 재벌이 있거든요. 늙은 게이 재벌이. 근데 히미코가 죽으면 이제 후원을 끊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실버타운의 지금 거대한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미남 있죠. 이 미남 이름이 이제 하루이코이고 히미코의 애인인데 이 하루이코한테 투근덕거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그 재벌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약간 모종의 거래를 막 하자고 해요. 막 내 차에 타 막 이러면서. 뭐야.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막 바로 벌어져요. 또 근데 그 와중에 사오리랑 하루이코가 사실 서로 뭐 좋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빠의 애인인데. 근데 이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묘한 감정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의 감정선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우와. 이 감정선을 곱씹어보는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튼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영화가 좀 재밌게 풀려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만 이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배우진들이 되게 좋아요. 당연히 그 아름다운 우리의 하루이코는 오다기리로입니다. 얼굴이 정말, 개연성이네. 네, 등장부터 박수가 나옵니다. 와, 진짜 오다길이죠? 네, 개쩐다. 남자도 홀리고 여자도 홀리고 네, 다 와, 홀릴 수 있는 네, 미모의 오다길이죠. 오다기리조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사오리 역할을 했던 여성 배우는 저는 잘 몰랐는데 일본의 되게 유명한 가수 겸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바사키 코우라는 여성 배우가 사오리를 연기를 했고 무엇보다 여기서 저는 이제 먹고 들어가는데 감독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만든 이누도 이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우와. 감독이 조제 호랑이 영화랑 그다음에 매정도 히미코랑 요거를 되게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차이에 이제 두 영화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감독의 관심사와 풀어내는 방식이 두 영화가 좀 비슷해요. 다시 봐도 재밌는 네, 그런 영화였고 저는 옛날에 봤을 때도 보고 나서 되게 좀 곱씹어 볼 게 많았었는데 여자 주인공 사오리가 엄청 불륜 막 저지르고 여성을 엄청 대상화하고 이런 성추행이 진짜 그냥 빈번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을 대상화할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는 남성을 대상화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루이코한테 늙은 재벌이 금전을 대가로 해가지고 성관계를 요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노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영화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근데 판단을 유보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나빠, 뭐 별로야, 비윤리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재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독자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여자를 대상화하는 것과 게이를 대상화하는 것, 또 남자를 대상화하는 것들이 다 고루 담겨 있어서 네, 그 오히려 되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선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어요. 그때 저 봤을 때.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게이라고 해서 남자하고만 사랑하고 싶다던가 끌리는 거라는 어떤 되게 타이트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들을 되게 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일까라는 물음표를 남겨놔요. 이 감독은. 무엇 하나 똑부러지게 정답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다만 서로 보듬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메시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여전히 좋았고
시청자분들한테 프라이드 먼스에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정체성이 명확한 게 어디 있겠어. 사랑이 명확한 게 어디 있겠어. 물음표를 남겨두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네. 소개할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아, 주제가? 근데 저도 좀 비슷해요. 뭔가 느낌이. 맞아. 셋 다 제가 봤을 때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 넘어가자면 저는 왓챠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왓챠에서 굉장히 티내면서 오픈한 왜냐면 이게 셀린 시아마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네, 톰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감독님이고 저희 한화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때 다들 너무 좋아서 난리 부르스를 쳤었던 네, 이 톰보이는 2011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국에서 개봉도 했었는데 됐네. 네, 만들어진 건 꽤 됐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고 왓챠에 올라온 거는 더 이제 얼마 전에 한 거죠. 오.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너무 좋았고 또 이 감독 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맞아. 영화가 좋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되게 대단해 정말.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는 지금 계절감이 지금 맞거든요. 한여름이에요, 배경이. 한 아기가 이사를 오는 걸로 시작해요. 10살이라고 나오고요. 이름은 로레예요. 여자인데 그냥 딱 보면 남자애 같아요. 머리도 일단 되게 톰보이. 짧고 예, 딱 그 영화 이름과 맞는 그래서 걔가 등장하면 아, 쟤가 톰보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 몸도 아직 2차 성장이 안 와서 그런 남녀 구분이 안 되는 애예요. 옷도 그냥 티셔츠에 바지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걸 그냥 편해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뭔가 이제 짐 정리하는 뭐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가족 같아요. 근데 되게 화목하고 특히 이제 로레랑 잔느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걔랑 사이가 되게 좋아 보여요. 서로 되게 잘 놀고. 그래서 이제 딱 그 동네 이사 가서 좀 동네를 돌아보다가 그 동네 여자애를 하나 만나는데 걔 이름은 리사거든요. 근데 리사가 뭐 이사 왔냐고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묻는데 거기서 잠깐 로레가 머뭇거리더니 미카엘이라고 대답을 해버리거든요. 미카엘. 근데 이게 저는 불어를 이렇게 인식을 못했는데 약간 남자애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형 어떤 그런 문법을 쓴 맞아. 거죠. 그 불어는 약간 그런 거 나눠져 있잖아요. 남성, 여성 그런 게. 맞아. 그래서 이제 머뭇하다가 얘가 미카엘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당연히 이제 미카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애들이랑 좀 친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레랑 리사랑 서로 약간 호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로레는 이제 걔네한테 미카엘이 돼가지고 같이 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리사는 또 따로 이제 서로 이제 호감을 좀 쌓아가고 로레는 더더욱 이제 남자애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노력들을 하기도 해요. 이건 영화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놀이하면서 즐겁게 지내던 와중에 좀 하나의 고비가 와요. 리사가 로렌의 집에 이렇게 찾아가도 미카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로렌은 집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리사를 이제 맞아준 게 동생인 잔느였는데 그래서 잔느는 약간 로레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하고만 놀아서 약간 삐져있는 듯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언니 미카엘이라고 하고 다녔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애기가 어리거든요. 7살, 6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얘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발하는 거지. 근데 이제 둘이 워낙 친하니까 뭔가 어떤 큰 고비라기보다는 말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도 데리고 나갈게 말하지 마. 그래서 알겠어 하고서 같이 이제 좀 놀러 나가는 그런 정도예요. 달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잔느까지 데리고서 나가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더 큰 고비가 남아 있거든요. 이 큰 고비는
직접 과연 확인? 무엇일까? 예. 목욕탕 같은 느낌인가? 샤워? 목욕탕은 아닌데 비슷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고비도 아니에요, 사실. 수영하러 가는가 보다. 그건 고비도 아니야. 더 진짜? 큰 고비가 있어요. 사실 어. 그런 고비는 롤에가 아주 재미있게 넘겨요. 꼭 영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 줄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보다 더 좋았거든요. 오, 네. 진짜? 개인 취향일 엄청 수도 기대. 있어요. 그 영화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냥 저의 취향상 그냥 일단 좀 되게 사랑스러움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게 있어요. 그치, 애기들 나오면. 네, 그럴 것 타초상은 같아. 조금 슬픈 막 그런 느낌이 맞아. 있잖아요. 어른 맞아, 영화. 슬퍼. 네, 어른 영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게 열려있는 느낌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게 귀엽겠다. 네, 영화 보기 전에는 단순히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고 싶은가 나도 보다. 그건 줄 알았어. 네, 딱 그건 줄 알잖아요. 음.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좀 더 다양한 방향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내가 느낀 것이 맞나? 라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감독도 정확히 노리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레이어를 뭐 쌓았고 그거를 의도를 했다. 그래서 되게 즐거웠었는데 그 어릴 때 약간 다들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뭐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쨌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어리단 말이죠. 근데 맞아. 그런 시기를 이 로레라는 아이의 그 시기를 살짝 훔쳐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딱 그 시기에 로레는 뭔가 남자 애들의 뭔가 모습이나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진짜 커서 계속 남자가 되고 싶을지 또는 어떤 리사와의 호감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레즈비언인 건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시기에는 그러한 다양한 탐구들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섬세한 연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초상보다 좋다고 느꼈고 셀린 시아마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 나이대 로레의 나이대가 정체성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었고 영화 안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가 되게 그러한 고민이나 탐구를 할 때 되게 괴로워하지 않고 굉장히 가벼웠고 좀 아니면 어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좀 그래요. 되게 물론 그 고비는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떤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면을 딱 보고 나면은 되게 결국은 저 아이는 그냥 잘 자라겠다. 사랑들을 다 받고 자라면서 뭐 그런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보는 관객들마다 좀 보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되게 그 방향이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저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또 이입해가지고 볼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이 감독 특징이 연출 되게 섬세하게 잘하잖아요. 또 저한테 가짜 노스텔지어 하나 생성돼갖고 푸여름의 어떤 그런 풋풋한 아이들과 노는 막 그런 조작된 거. 기억. 네. 나 외국인 아닌데 서양에서 마치 노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계절감이 잘 맞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딱 창마 여름 좋아하니까 틀면 되게 딱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무겁지 않고 또 좀 청량한 여름 영화 보고 싶으시면 이거 이번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온 영화는 세호와 꽁치가 들고 온 그 영화의 어떤 사이쯤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청소년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들고 온 영화의 제목은 About Ray예요. About Ray. 네, 그 레이에 대한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런 내용이고 이 영화는 지금 왓챠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별로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원제가 뭐냐면 3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원제는 3대예요, 진짜.
네, 근데 뭔가 뭐 어떤 이유로 이제 About Ray라고 바꾼 것 같은데 영화를 이제 보시고 나면은 훨씬 그 원제가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About Ray는 사실 별로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면 좀 감이 오실 건데 일단 주인공은 레인의 가족은 맞아요. 이 3대. 외할머니는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인 외할머니 도도가 나와요. 네. 근데 이 레즈비언 외할머니는 지금 애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2명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 2명과 동거를 하는데 그 집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그래서 이 할머니 집이에요, 정확히는. 이 할머니 부부의 집인데 그 이제 엄마가 이름이 맥인데 싱글맘이에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빠는 뭐 존재도 모르겠고 어쨌든 혼자 레이를 키웠어요. 그 형제자매가 없고 레이 혼자 있거든요. 레이를 키웠고 이제 마지막 3대의 마지막을 맡고 있는 레이 이렇게 이 3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정확히 3대 플러스 이제 할머니의 여자친구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레이는 원래 라모나라는 이름을 그 얻었던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아이예요. 근데 뭐 아까 이제 꽁치도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레이는 자신의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여자아이인데 이 레이가 4살 때부터 그러니까 4살 때 라모나였던 거죠. 라모나는 4살 때부터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난 남자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 이름도 레이라고 이제 바꿔서 붙이고 남자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뭐 엄청 보수적일 것 같진 않잖아요, 느낌상. 뭐 할머니 레즈비언이고 뭐 그 밑에 자란 엄마가 있고 또 엄마는 또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웠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레이의 어떤 정체성이라든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혀 있진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이제 레이가 이 찾는 걸 좀 지지를 해줍니다. 레이는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한참 그 정체성 고민을 이제 막 끝내서 호르몬 주사도 막 맞고 싶고 나중에는 막 수술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미성년자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레이가 그렇게 나이가 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성인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시술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전학을 가서 새 출발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는 이 남자가 돼서 전학을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혼을 했든 말든 어쨌든 애는 이제 자식이니까 요런 이제 아빠를 찾아가는 그런 아빠를 찾아가서 사인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담은 영화예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도 막상 이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약간 갑자기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처음에 조금 노골적으로 그냥 레즈비언으로 살아 여자가 좋으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레이는 막 나 레즈비언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막 우당탕탕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이제 3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About Ray라는 제목이 조금 미스라고 생각했던 건 레이는 이미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끝났어요. 여기서는 그 과정이나 고민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About Ray가 아니야. 이것은 About Ray의 패밀리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주변 가족의 어떤 이야기들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프라이드 먼스에 잘 이제 같이 보면 좋을 영화라고 들고 왔던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지금도 그렇고 되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뭔가 담론이랄까? 논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보통 이제 그 M2F라고 하죠. 메일 투 피메일에 대한 담론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레이는 F2M의 그 이야기를 이제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이제 뭔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내용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의 이야기와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영화로 좀 접해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2015년 영화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소수자나 이런 담론 같은 게 되게 빠르게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한 벌써 6년 전이라서 엄청 트렌디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 생각할 부분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어떤 논쟁과도 좀 연결해서 스스로 생각해볼 고리들이 있는데 레이는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뭐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사회에서 어쨌든 남성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남성성을 이제 따라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막 겨드랑이 털을 이제 기르고 어깨를 이제 넓히려고 막 뭐지 이제 근육을 막 펌핑하는 운동을 하고 흔히 말하는 왜 되게 보이시한 행동 있잖아요. 남자다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짧게 막 자기가 민 머리를 보고 엄마 매긴 막 울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점 적는 거에다가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전히 영화조차도 이분법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 저는 좀 이 이야기는 어쨌든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기의 세계에서 남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엮어서 좀 트랜스젠더 이슈를 좀 넓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많이 오가잖아요. 특히 트랜스젠더 그 담론에서 저는 그 평에는 사실 공감은 하지 못했고 하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의견이고 생각할 여지를 되게 많이 준다라는 점에서 좀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새우가 영업한 톰보이나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딱 잘라서 이렇게 뭐 아까 매종지 힘있고도 그렇고 딱 잘라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요렇게 볼 수는 사실 없는 건데 사회에서 그런 구분들이 사라지면 사실 개인의 이런 선택들도 편견으로 봐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15년의 영화지만 아직도 분명히 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프라이드 먼스에 좀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봤어요. 일단 그 엘페닝이 나와가지고 되게 그 전에는 어린 아이로만 아역으로만 생각했다가 얘도 갑자기 약간 훅 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맞아.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본지 오래돼서 다 모든 게 기억나진 않는데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였어요. 이 영화도. 이것도 그 약간 톰보이처럼 기억 조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는 아직 미국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뉴욕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가을의 뉴욕이에요. 아, 맞아. 근데 진짜 나는 뉴욕 갔다 온 적도 없는데 향수병에 걸리는 느낌을 진짜 줘요. 너무 그 뉴욕의 모습 그리고 가을 특히 가을 너무 아름답고 그 약간의 그 쓸쓸한 정취 막 요런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전반적인 영화 내용과. 그리고 그 가족이 사는 집이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 이런 진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맞아. 한 3층 되나? 그쵸. 막 엄청 높은 집에 층마다 이렇게 살고 막 꼭대기 2층에 막 테라스처럼 돼 있고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그 레이가 볼드 타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너무 즐거워 보였어. 이 영화에서 재밌는 점은 외할머니가 레즈비언이라는 설정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외할머니 부부가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되게 기득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득권스러운 느낌으로 나와요. 왜냐면 막 돈도 막 그러니까 할머니 부부는 어쨌든 돈이 별로 없어 보이거나 이렇지도 않고 할머니의 그 여자친구 아내라고 해야 되나 여자친구분은 뭐 유엔에서 일하는 그런 엄청 멋쟁이 막 할머니고 예, 막 둘 다 하여튼 짱짱하고 막 되게 그런 느낌이라서 예, 그것도 재밌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되게 그냥 무겁지 않고 물론 무거운 소재를 하고 다루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가족 관계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좀 따스하고 사랑스럽게 네,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되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오늘 3명 각자 프라이드 먼스에 보기 좋은 영화 3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많죠, 사실. 프라이드 먼스에 보기 좋은 영화든 드라마든 정말 굉장히 많고 특히 또 넷플릭스는 요즘에 프라이드 먼스 특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LGBTQ 관련한 거를 아예 그 테마를 하나 잡아가지고 추천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왓챠도 하고 있더라고요. 왓챠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 구독하시는 분들 또 LGBTQ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기니까 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으시고 보신 것들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재밌게 본 것 중에 추천하는 거 또 역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화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